자,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주신 거를 지금 제가 다 띄워놨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고,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쓰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하고 나면은, 뭐, 이제 그 문건창 교수님이랑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건창 교수님은 이제 요렇게 뭐 서론을 쓴다거나, 뭐, 왁구를 짠다거나, 이제 이런 쪽보다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떻게 채우는지, 이제 실제로 이제 본문이라든가, 우리가 챕터 2에 약간 얘기가 되고 있는 무슨 뭐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채운다든지 그런 좀 뭐랄까요 조금 더 그 일용할 양식이죠 뭐 이를테면 일용할 양식이 되는 컨텐츠 내용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각종 보고서라든지 각종 그 프로젝트 보고서 또는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했던 거 그런 데서 이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서류들을 아마 공유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취합해서 저렇게 조합하면 이런 논문이나 이런 프로젝트 보고서가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체크를 해주실 거라서 제가 뭐 직접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샅샅이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뼈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살을 근육이랑 살을 붙이시는 거를 아마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뭐 DSP나 뭐 제 분야 관련해가지고 컨텐츠를 뭐 제공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또 DSP 코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쪽을 통해서 뭐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계속 공유를 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원론적으로 너무너무 이제 이게 좀 처음에 보면 막연했던 일인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신 거를 보면은 아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도 한 발 한 발 왔네라고 이제 느끼실 정도의 그 뭐 뼈는 뼈지만 결과물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마무리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의 마무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를 한번 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2 하면 이제 공유가 됐고요. 요거는 잠깐 내리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신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고사 드랍박스에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이제 자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둘,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좀 봐야겠다. 좀 덜 들어오셨나요? 숫자가 어디 나오지? 셋, 넷. 숫자가 이게 지금 창을 저렇게 공유를 했더니 맨날 보는 칸이 지금 보이질 않네. 아, 여기 있어. 참가자 9이면은 8명 오셨으니까 맞죠?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보겠습니다. 순서는 뭐 제가 이거 뜬 대로 제가 순서대로 막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쪽에 지금 이 제출 무슨 순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순서로 지금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있고요. 한 분이 이제 워드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워드는 여기에 있고 해가지고 요거를 뭐 잠깐만 이게 워드죠? 워드를 뭐 제일 마지막에 보죠. 이렇게 띄워놓고 그다음에 요거를 조금 키워놓고 이렇게 커졌나? 네, 커졌죠. 좀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박혜림 씨 거를 볼 텐데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뭐 중간에 설명 같은 거는 이제 좀 하셨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얘기를 하고 혹시 뭐 질문이 있다거나 뭐 제가 그럴 때는 그때 그 마이크를 켜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제가 뭐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이 뭔가가 열린 것 같아서 채팅창 확인을 한번 하고요. 아, 제출 못한 저거를 쓰셨군요. 그래서, 잠깐, 접속은 하셨나요? 채팅창에서 제가 확인했을 때, 전체 창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성호 씨, 이성호 씨, 하나, 둘, 셋, 넷, 개수가 맞나요? 개수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성호 씨 거가 아까 지금 중간에 빈 거를 확인했고, 잠깐만요.
구글 크롬. 네, 여기 지금 안 내셨고,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워드 하나를 이걸 잘못 봤구나. 그러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군요. 제가 이 여덟 개를 보고, 여덟 개를 클릭했다 워드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리고 워드 하나 여덟, 그리고 이성호 씨는 나중에. 그러면은, 나중에 제출하실 건가요? 이성호 씨 먼저 그러면, 언제까지 혹시 제출하실 수가 있나요? 좀 쓰고 계신가요, 혹시? 네,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주시면은, 뭐, 요거 강의하는 동안에 뭐 만들거나 아니면 끝나고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보고 뭐, 나중에 카톡으로 뭐,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어디로 해야 되죠? 여기 박혜림 씨 거부터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제목은 이렇게 뽑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컨텐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서론부 했을 때 우리가 컨텐츠 쪽에서 혜림 씨께 이제 약간 요렇게 이제 우리가 잡았었죠. 광통신, LED 요런 서브젝트를 이제 찾아주셨는데 이제 그 여기를 쓰는 단계에서는 요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되셨어요. LED도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복잡한 이름들이고 좀 더 구체적인 이름들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서 이제 하실 텐데 이제 LED로 요즘에 이제 뭐 흔히 TV 같은 거나 LED 스크린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이제 사인 쪽에 시설, 그다음에 AV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는데 이제 결국 뭐 사이니지니까 상업시설이기는 하겠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쓰신 것 같아요. 요런 이제 제목을 통해서 컨텐츠가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목차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론부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 수행 성과, 활용 계획, 뭐 결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젝트 보고서에 지금 그 뼈를 비슷하게 수행을 하신 것 같고, 서론 쪽에는 이제 배경, 그다음에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요 특징, 그리고 그뭐 기술 트렌드 같은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리터레처 리뷰라고 볼 수 있겠죠. 상황을 동향을 조금 더 긁어 모으는 거죠. 프로젝트는 범위를 여기까지 하겠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유사 프로젝트도 일종의 국내외 동향 및 기술 트렌드와 유사 프로젝트가 둘이 좀 비슷하게 포진을 하면은 이렇게 읽으면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요. 요거 순서는 그렇게 뭐, 지금은 크리티컬한 게 아니니까, 국내외 시장 동향이나 기술 트렌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비슷한 성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요 친구의 포함은 1-2-2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유사 프로젝트로 나가기 위한 이제 기초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요게 1-3이면 그림은 더 플로우는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필요성 범위 뭐 해서 그렇게 끝난다. 그러면 이제 서론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적 그리고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 그리고 뒤에는 수행평가, 활용계획, 결론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요 서론부를 오늘은 보는 시간이니까 바뀐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자, 서론부입니다. 서론부에서 1-1 프로젝트 일반적 배경에서 어, 그 이제 첫 줄을 보면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인프라의 급속한 발전이 상업시설의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뒤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겠죠. 고해상도 대형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공간에 최적화된 음향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음향도 디스플레이랑 맞춘다. 그래서 이제 어, 좋은 장점들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프로젝트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죠. 이러이러한 되게 구체적인 배치를 특징으로 한다. 본 프로젝트는 이런 특징이다. 그리고 뒤에 이제 조금 더 내용이 있겠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크게 보시면은 디지털 기술과
뭐 요거는 밑밥이지만 결국은 이제 상업시설이 좀 고도화되었다. 기술적으로. 그런 설명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넣으려고 하는 시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에는 내 프로젝트는 이렇다라고 해서 뭐 3단 구성이 나름 잘 된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러하다. 그럴 것 같죠. 그리고 이런 특징들은 이러하다. 또 첫째, 둘째가 이렇게 막 긴 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첫째, 둘째를 간단하게 내부에 포함할 수 있고, 첫째, 둘째가 굉장히 큰 분류가 된다면 디지털 사이니지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러하며 이러하며 이러하다. 첫 번째로 이런 특징은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거대하다면 분류할 수 있고, 소소하다면 이렇게 내부에 숨겨놓을 수도 있겠죠. 이제 동향이 있는데 이제 동향은 당연히 이제 우리 그 문건창 교수님이 어디 가면은 좀 이런 동향을 찾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갖고 계신 동향을 참고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회사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그 보고서를 계속 그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좀 연구하는 쪽에서 모아놓은 자료를 좀 참고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외 시장 및 기술 트렌드에서 국내 시장을 먼저 기술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국외 시장을 기술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뼈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뼈가 예, 국내, 국외,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중심, 이벤트 프로모션 연계, 엔스크린과의 연계. 이제 분류적으로는 어쨌든 아마 이제 여기서 보면 국내외 시장 동향의 앞부분이 요거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뒤에 기술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술 트렌드의 정리가 요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목이 그러하다면 국내외 시장 동향이 앞에 두 꼭지를 차지했다면 기술 트렌드는 여기에 정리된 것들이 전부 기술 트렌드여야 되면은 좋겠죠. 네, 특징 그리고 이벤트 프로모션 연계, 스크린 연계해서 요게 이제 기술 트렌드라고 보시는 분류인 것 같습니다. 3번 프로젝트 필요성 범위 현대 상업시설은 진화하고 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눌렸네요. 등등등이 써 있고요. 그래서 표준은 요러하고 국제 표준 뭐 나프타, 안시 뭐 이렇게 돼서 표준들이 있다. 결국은 이제 여기 정리된 표준하고 가이드라인하고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겠다. 뭐 RFP가 나오면 RFP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하시겠고 그것이 아니고 국제 표준에 맞춘 어떤 그뭐 설계 방침이 있다. 그러면 그 설계 방침에 맞춰서 이제 하시겠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명이 뭔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및 범위 정도 국한이 됩니다. 기타 이제 유사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다. 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얘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보시면은 어, 뭐, 이 순서도 나쁘지 않네요. 왜냐면 결국은 이걸 보고 나서, 이거를 보고, 아, 그래. 그런 것, 당연히 고려된 것들이 좀 포함이 되면 저 순서가 될 수도 있죠. 이를테면, 지금 요런 표준들을 정확하게 지킨 거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순서는 이게 맞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런 지금 국내외 시장 동향이랑 트렌드가 이렇게 있으면서 국내에만 있나요? 해외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3번에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부 목표는 5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은 뭐 계속 앞으로 조사를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참고 문헌 정리하는 패턴 연습 삼아서 좀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요런 그 책이 되면은 저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책의 이름이 되고 뭐 어떤 책이나 어떤 뭐 출판사가 나올 수도 있죠. 책이면은 그리고 페이지 그다음에 발간 연도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요 밑에 이제 이렇게 그 실제로 뭐랄까 내가 어떤 부분을 이제 하려고 요런 식으로 참고 문헌을 정리해 놓는 거는 예쁘고요. 좋고 자기한테 되게 좋은 참고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쓰실 때는 아마 요 밑에는 착착착착 지워지게 되겠죠.
자, 이제 논문을 본다면은 이게 이제 논문이 아니고 약간 레터지 같긴 할 텐데 어디서 발간된 기준이고 페이지가 있고 연도가 있고 근데 이게 조금 지금 그 구체적인 부분이 좀 떨어집니다. 요 3번이 제일 구체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있고 제목이 있고 학회 논문집이 있고 논문집에 권과 섹션이 있고 거기에 페이지가 있고 연도가 있고 요 3번이 가장 그 전형적인 논문 인용의 패턴이 되겠고요. 여기 책의 뭐 패턴은 어, 지금은 뭐 깔끔하게 돼 있는 책은 조금 애매하네요. 출판사가 보통 이제 나오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한데요. 뭐 이것도 이제 그 틀린 건 아니니까 틀린 건 아니게 내가 이걸 찾아보면 책 출판사는 당연히 나오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컨텐츠 학회 논문지라고 하는 게 이 밑에서는 해당되는 게 이제 책 출판사의 이름입니다. 왜냐면 그거를 매치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고요. 자, 그래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목차를 보고 나서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거를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은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변할 거예요. 변할 건데, 이렇게 좀 뼈를 잡아놓고 들고 가면은, 아, 이런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쓰고 싶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겠고, 이제 뒤에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얘기는 굉장히 다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하실 테니까 그 지도 교수님과 또는 뭐 회사의 기술자들 정도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시게 되는데 잊지 말으셔야 될 게 결국은 일반 사람들도 그 어느 정도 전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읽어도 좀 잘 읽힐 수 있도록 이제 쓰실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원진 씨 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원진 씨 거의 목차는 여기에 있었고요. 밑으로 클릭이 되는구나. 예전에는 이제 차량용 스피커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시작을 하셨고, 이제 오늘 제출하신 거는 차량용 우퍼 스피커 조금 더 이제 구체화가 됐고, 음향 파라미터 특성 분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깐 닫아놔도 되겠네요. 자, 본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휴킹 넘기고 요게 이제 목차죠. 여기 목차가 있고요. 서론부,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파라미터 측정법, 그다음에 파라미터 측정 결과, 음향 특성을 평가, 연구 결과. 그래서 이제 뭐랄까 조금 더 논문스러운 이제 뼈를 좀 가지고 있네요. 자, 서론부랑 아마 뭐 이론적 배경 이런 쪽이 이 서론부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기대를 하면 되겠고 3번부터는 이제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 측정, 그래서 측정 결과, 결과를 평가, 그래서 결과 이렇게 논의하고 참고 문헌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넘기고 자, 서론부가 있습니다. 서론부에서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필요성은 두 지금 덩어리가 있는데요. 전기적인 신호를 소리로 변환시켜주는 변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스피커죠. 트랜스듀서를 묘사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좀 길기는 깁니다. 어쨌든, 어, 그렇죠. 스피커 외에도 소리를 전달하는 장치로서 오랜 기간 인간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기 중 하나이다. 저도 이런 식으로 잘 씁니다. 되게 전형적인 이제 논문 스타트인데,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전한 스타트고요. 사실 되게 안전하게 쓰신 거고 저도 옛날 석사 논문 시작이 이랬어요. 아마 제 글도 아마 보셨으면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전한 방식인데 이제 사실 좀 섹시하다, 좀 좋은 논문이다 하면은 이 첫 문장이 더 예쁘면 이걸 읽고 싶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를 쓸 때 이제 손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뭐 내가 스피커에 대해서 쓰니까 스피커는 이런 거지. 요렇게 이제 보통 씁니다. 요거 제가 영어 논문에서도 제 거에도 약간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뭐 사운드 트랜스미션이란 뭐 인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안전한 장치이지만 더 섹시한 말이 있다면 그걸 쓰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더 나아가니까 이제 위에 요거 좀 다 오타가 있고요. 어쨌든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들은 차량의 성능과 함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있다.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형적으로 제가 옛날에 그 가졌던 그 저의 문제랑 같은 문제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이 다 문단이 상당히 길죠. 그렇죠? 여기서도 더 나아가라는 게 이제 문단이 이제 바뀐다는 거는 여기에 새로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위에는 스피커고 밑에는 이제 자동차 스피커다. 여기도 이미 자동차 스피커가 나왔으니까. 근데 아마도 강조점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음향 재생이 아니고 요런 것들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게 더 좀 문장이 좀 매끄럽고 빨려 들으려면은 사실은 지금 이 강조하는 게 이렇게 뒤로 붙을수록 사람이 이렇게 좀 진이 빨려요.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말하려는 게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말이야. 잘 들어봐.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요게 좀 서두가 길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스피커가 그쵸? 스피커는 사실은 요 뭐 정기적인 신호 이런 게 안 쓰시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어 스피커는 음악 청취뿐만 아니라 어, 다양한 제품에서 소리를 전달하는 장치로 어 그 뭐 하여튼 인간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 중에 뭐 하나이다. 하여튼 조금 더 이게 간결하면은 쫙 빨리죠. 여기도 어 예를 들어서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중요성으로 대두되는 차량용 스피커의 역할은 그러니까 주어가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 이제 튀어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단순한 음향 재생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확장하고 있다. 그럼 요거는 뭐 부수적인 내용이 되죠. 그 부수적인 내용이 앞에 있으면은 흐트러집니다. 이제 이게 사람이 이게 음악이랑도 비슷한 건데 구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확 나왔을 때가 좋고 빙빙 돌리는 것들은 이제 벌스에서 끝나야지. 코러스는 단도직입적일수록 섹시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단도직입적인 글을 쓰셔야 더 잘 읽히는 글이 될 거다. 이제 왜냐면 주제가 어려운 주제니까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제목 자체가 이게 그렇죠? 되게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러면서 볼 거란 말이지. 그랬는데 시작이 어려우면은 어렵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의 취지로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이제 여기 이제 필요성이 증대된다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필수적인지 등등으로 해서 필요성 부분은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구의 목적을 보시면은 연구의 목적은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작부터 그렇죠. 그래서 목적은 다 이러하다 분명해졌죠 조금 등등등이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본 연구 어때요? 그냥 너무 깔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는 그냥 연구의 목적은 이렇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 실제 다룰 거는 이렇다. 그냥 딱 떨어진다. 이게 이제 지루한 거 아니야?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훨씬 깔끔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노래 같은 거 쓸 때 애들이 벌스 코러스 딱 8마디씩 했을 때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깔끔하게 뒤에가 잘 나왔고요. 앞에는 반대적으로 이제 조금 그 앱스트랙트하게 나왔다. 뭐 그게 의도라면은 또 여기 약간 모호하게 했다가 목적은 깔끔하게. 그게 의도라면 뭐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이제 이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쓰다 보면은 그 자기가 머릿속에 맴도는 말들이 이쪽 저쪽에서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돼요. 매 챕터 처음마다 이 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왜냐면은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가장 처음에 있을 필요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게 있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스피커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좋고요. 그렇게 되면 요 앞부분에 요것이 빠져도 되겠죠? 자, 다이나믹 스피커의 구조를 잘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 스피커의 구조를 분류해 주셨고요. 스피커의 구조를 구조하고 원리니까 스피커의 원리 및 구조가 되는 게 좋긴 하겠네요. 원리를 먼저 선언을 해주셨으니까
원리가 어디에 들어가나요? 원리는 구조가 여기 있고요. 구조 동작 원리? 오케이. 동작 원리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구조 및 원리가 맞겠네요. 원리가 뒤에 나왔으니까 맞겠죠? 자, 두 번째는 스피커의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스피커의 파라미터는 이거이다. 깔끔하죠? 뭐, 뒤에 뭐, 틸스몰 얘기 나오고, 표, 꺾음새가 없네요. 그리고 교수들은 이런 것만 잘 봐요. 가로가 안 막혔다든가, 아까처럼 오타를 보면은 그냥 바로 멈춥니다. 되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등 띄어야 되죠. 대퍼등은 전등 이름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3 차량용 스피커의 특징. 여기는 이제 2번은 문단이 딱 하나네요. 근데 사실은 더 쓰겠지만 조금 짧아 보이고요. 세 번째, 차량용 스피커는 이러하다. 차량의 음향적 환경은 좀 다르다. 뭐 다르다는 얘기가 한참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쓰셨네요. 어, 그래서 더 신뢰도가 필요하다라고 쓰셨고, 아마 위에랑 연결이 되진 않나요? 차량의 음향적 환경은 독특한 청취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게 처음으로 문단이 바뀌는 게 조금 어색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 뒤에 붙는 것 같네요. 더 높은 신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게 더 중요한 말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차량의 음향적 환경이 훨씬 독특한 청취 환경을 가지고 있어. 어, 그 여기 독특한 곳, 열악한 여기 요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스피커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가 처음이었다면 그렇죠? 뒤에 송치 환경은 이러며 저러며 그렇죠? 쭉쭉쭉 논도와 내수평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겠어요? 딱 첫 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도 스피커 위치도 이제 여전히 문제가 된다. 이건 완전 조금 새로운 얘기니까 여기다 위치 부분을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4번 심리음향은 이제 새로운 주제죠. 이러이러하다. 요게 특히 심리음향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의를 한번 해주시고 소리가 어떻게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도 심리음향은이죠. 그래서 이것도 묶이는 게 맞겠죠. 심리음향적인 현상을 뭐 예로 조금 더 쓰셨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문단으로서 독립이 될 만한 내용들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게 지금 써 있기는 한데 만약에 심리음향에서도 요 지금 머릿속에 이제 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서 길게 쓰셨고요. 머릿속에 조금 덜 들어 있는 곳은 좀 짧아집니다. 이게 지금 어쩔 수가 없고요. 초반에 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심리음향도 지금 더 쓰시고 싶은데 심리음향을 본격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실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틀스몰 파라미터랑 특성을 하게 되면 굳이 심리음향을 막 고려를 하지는 않을 거라 그냥 넣으신 것 같아서 이게 좀 설명이 그 3번에 비해서는 좀 얕고요. 내용을 보면 심리음향적인 부분이 물론 이 비선형 특성에서 조금 나오긴 하겠는데 음질이라든지 음질 평가를 하게 되면 나오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밑밥으로 먼저 넣기는 해야겠네요. 넣기는 하는데 뭔가 조금 얕다. 심리음향에도 이제 책도 하나 쓰신 노세진 교수님한테 여기를 좀 이제 보완을 하면은 내용이 좀 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들여다봤을 때 서론의 뼈는 나쁘지 않고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이론적 배경, 거기에 세부적인 네 가지 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본문이라 제가 의도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예쁘게 잘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원진 씨 거를 좀 그 지적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그 첫 글에서 이렇게 좀 받아주는 거가 조금 그 유니버설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강영민, 그다음에 제목이 있고요. 아주대학교, 이게 아주대학교에서 나온 강영민의 뭐 석사 논문인지 그런 것들이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대학교 무슨 뭐 학위 논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 조금 아마 더 살이 붙을 것 같아요. 2023. 오세진, 이건 책이죠. 스피커 총론, 띄고 3판. 3판은 여기 붙는 게 맞죠. 스피커 총론의 석학당의 3판인 거죠. 여기쯤에 붙는 게 맞고요. 2022년
보통 뭐 페이지가 앞에 오냐 뒤에 오냐는 약간 뭐 그 레퍼런스를 다는 스타일의 차이인데 우리가 앞서 봤던 거는 페이지가 앞에 있었죠. 여기는 페이지가 뒤에 있고 요거는 이제 스타일이라서 레퍼런스 스타일이 우리 학교가 그렇게 막 고정이 된 건 아니어서 요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3번도 우리 아까 그 사운드 미디어가 있었나요? 음향기술 총론 사운드 미디어가 결혼부 맨 뒤에 있었나요? 자, 음향기술 총론 요거를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달았는지를 다시 보면 이거 닫으면 안 되겠구나.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강성훈 음향기술 총론 코리아 사운드 미디어 382-385 2007 이렇게 돼 있고요. 강성훈 음향기술 총론 사운드 미디어 그렇죠? 여기까지는 같고 코리아 콤마 사운드 미디어는 왜 둘이 다른지 모르겠네요. 여기 페이지는 66에서 84 그리고 여기는 382에서 385 2007년도 책 여기는 2007년도 책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른 이제 요거를 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그 이 강성원 음향기술 총론을 논문에 어떻게 달았는지 다른 논문에서도 또 찾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열어놔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잘 쓰셨고요. 세 번째는 김두한 씨 거는 제가 요거를 서론부가 아니고 컨텐츠 김두한 목차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예배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서 음향 최적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걸 닫은 다음에 여기는 수도권 A교회의 유튜브 음향 송출 최적화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 이론적 배경, 관련 연구, 연구 방법론, 실험 결과 및 분석, 최적화 전략 제안, 결론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상당히 그 논문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게 제가 이육심을 이제 안 냈던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눈에 바로 밟히긴 하네요.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론, 연구 배경, 목적, 필요성, 연구 범위, 한계를 일단 만드셔야죠. 이거 안전장치 좋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 배경, 교회 음향 전체, 믹싱 기본 개념, 뭐 등등등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분석 방법 여기는 안 볼 거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 문헌이 있겠죠. 자,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에 이제 어떤 내용을 채우실 거냐 하면은 그냥 한 문단으로 일단 압축을 하셨네요. 그래서 최근 교회 예배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이 되면서 현장 음향뿐 아니라 자꾸 어떤 교수님이 자꾸 전화를 하시는 잠깐만요. 나중에 전화 드린다고 할게요. 밤에 보통 이제 우리 과가 수업이 있는 줄을 모르셔가지고 자, 일단 남겼고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최근 교회 예배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송출이 되면서 현장 음향뿐 아니라 송출용 음향 믹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요게 이제 핵심 문단이 되겠고, 그 밑에 부연이 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마 여기는 그 다음 문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현재 교회에서는 약간 이런 한계점이죠. 연구의 배경과 현재 이 교회들이 처하고 있는 한계를 아마 두 번째 문단에 쓰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본 연구는 아마 이렇게 돼서 세 문단이 될 확률이 높은 글을 이제 써주셨고요. 두 번째 연구 필요성은 두 문단일 것 같은 왠지 여기 꺾음새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처음에는 음향 믹싱과 송출에 관한 기본 연구는 이러이러하다. 학술적 접근은 부족하다. 여기 연구 필요하다는 얘기죠. 얼마나 지금 학술적으로 안 했는지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 중심의 연구는 또 얼마나 부족한가. 특히 뭐 정책적인 문제 같은 것도 좀 지적을 하실 건가 보네요. 이런 얘기로 해서 뭐 두 문단이 될 확률이 있고요. 아니면은 요것도 부연 설명 같으니까 한 문단이 될 확률도 있겠네요. 세 번째,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영상 편집, 자막, 조명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거는 그 정도 제한은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음향 논문에서는 당연히 저것까지 넣으면 너무 이제 과대하니까. 저거보다는 훨씬 더 제약을 해야지 지금 특히 6번에서 딱 걸릴 거예요.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홀 하나 돌려놓고 어떻게 최적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누구랑 이제 쓰시겠죠. 계속 이제 쓰고 연구 방법론을 세우고 실험 결과를 하고 나면은 자, 이 실험 결과로 최적화를 유도할 수 있어 같은 이제 벽에 부딪히실 거고 야, 요건 뺍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빼고 아마도 주의할 점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가 살아남을 겁니다. 요 정도로. 유튜브 송출 시에 실제로 좀, 좀 바람직한 세팅 같은 것들이 이 결과 분석을 통한 도출값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 저번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게 되려면은 교회별의 사이즈에 맞는 연구가 돼야 될 거예요. 수도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의 세 가지 교회에서 최적화 모델을 세우셔야 되니까 아마 또 지적을 받게 되면 사라지겠죠. 어쨌든, 이제 그렇다. 참고 문헌을 보겠습니다. 한성규, 그다음에 연구가 있고요.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하고 콤마를 이제 찍으시면 되고 아니면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콤마를 찍고 몇 권, 몇 호, 2010은 뒤에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빼셔도 되고요. 페이지 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인석의 요것도 이제 여기가 꺾음새가 이렇게 되실 거면 여기도 그 같은 모양이 되는 이제 모양이 지금 불균형하고요. SR 뮤직이 출판사 이름인 것 같고 맞나요? 출판사 이름이고 뭐 1쇄 뭐 이런 거 뭐 몇 번 에디션 같이 아까 3쇄 쇄가 아니라 뭐죠? 그 판인가요? 1판, 2판 뭐 그거의 연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 참고문헌 두 개를 이렇게 빼라고 한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이제 이게 개수가 늘어나면 이거 수정도 상당히 힘들어요. 처음에 요걸 이빨을 맞추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네. 어, 여러분은 틈틈이 쉬세요. 저는 이상한 안 쉬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윤석 팀장님 거는 이제 워낙 이제 어느 정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결과를 보게 되겠죠. 다이내믹 스피커 크기에 따른 음향 특성의 고찰. 이걸로 내려야 되네. 내려서 서론부가 있고요. 이거 지난번이랑 거의 같네요. 연구 목적, 그리고 이제 뒤에는 본문이 있을 거고 참고 문헌 보겠습니다. 서론, 다이나믹 스피커는 이러하다. 일반론을 먼저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이나믹 스피커는 이걸로 구성된다. 여기는 뭔가 구조부가 되겠고, 여기는 스피커는 이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는 이 제목이 조금 상당히 크네요. 여기 1-1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있네요. 1-1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개괄을 그냥 그 1-1 쓰기 전에 약간 머쓱하니까 이제 넣어주신 것 같고요. 자, 다이나믹 스피커의 실제 구조는 이러하다. 아마 여기 구조에서 지금 요 얘기를 이미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앞으로 요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요거를 이제 미리 얘기를 하겠다. 요런 그 방식의 뭐 논문도 있습니다만 보통 아무래도 논문이라면은 요게 어 여기에 들어갈 얘기일 것 같습니다. 요 바로 뒤에 다이나믹 스피커의 구조하고 자, 다이내믹 스피커는 어때요? 얘가 그 밑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겠죠? 얘는 이제 스피커란 이러하다 같은 게 여기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운을 하나 던져놓고 다이내믹 스피커 구조하고 여기에 그걸 쓰시고 여기에 내용을 채우겠다. 진동계는 이러하다. 지지계는 이러하다. 자기계는 이러하다. 두 번째 다이나믹 부품들의 특성. 여기도 뭔가 글이 있겠죠? 그래서 진동판, 엣지 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연구 목적. 연구 목적까지가 이제 서론이 될 텐데 여기는 좀 없네요. 일단 연구 목적 정도까지 아마 서론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스피커 음향 특성,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여기가 본문이 될 것 같고요. 논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뒤에 붙을 수도 있죠. 결과에 디스커션 앤드 컨클루전으로 붙거나 뭐 미래 계획 같이 붙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 근데 현재는 요런 모양이 여기가 결론이 될 것 같네요.
참고 문헌은 이제 많이 조사를 하셨는데, 어, 이름이 있고, 이건 이제 그냥 우리말로 쓰셔도 됩니다. 오세진 교수님. 다 아는데, 여기 갑자기 영어로 돼 있는 게 좀 어색하죠. 여기를 이걸로 카피를 하시고, 스피커 총론, 이게 책 제목이죠. 그리고 여기 따옴표가 있으면 여기도 뭔가 있는 게 좋겠죠. 아니면 밑에 옵션으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밑에는 따옴표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요걸 볼까요? 이것도 책이니까. 이거 유명한 책인데, 디케이 쓴 책으로 해서 The Loudspeaker Desig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따옴표가 없으니까 위에도 없는 게 맞겠죠? 이원지, 하윤석, and 오세진 이렇게 잘 안 하고요. 요거 그냥 하윤석 콤마 오세진이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스피커 뭐 제목을 썼다 콤마 하고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19권 6호 그리고 페이지수 쓰고 뭐 이 연도가 맨 뒤로 가면은 되겠습니다. 요쯤에 아니면 아까처럼 요 중간에 넣고 싶으면 넣어도 되고 자, 그래서 순서는 이제 맞추셔가지고 요게 순서가 딱 맞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볼까요? 이게 핸드북인데 이판이라고 돼 있죠. 핸드북 2판이 돼 있고 요게 1세 나오고 끝났나? 1판 나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판수가 없으면은 그냥 그게 1판으로 다 알고 이제 쓰는 거고요. 킨슬러스 앤 프라이즈도 이게 책이 버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2000년 인용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도 버전이 나왔어요. 이거 아마 3판인 것 같고 아니다 요게 4판이구나. 1990 몇 년에 3판이니까 이게 4판이고 5판이 있을 수도 있어. 저도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2000년대 책으로 봤더라도 만약에 2010년도에 뭐 5판이 나왔다 하면은 5판으로 고치시는 게 맞고요. 이것도 오세진 교수님 책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국말로 성악단 거면 한국말로 해주시는 게 맞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 이제 영어는 영어고 한국말은 한국말이고 해가지고 분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많이 조사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많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제 좋은 교보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훈 씨 거, WFS. 이석훈 씨 거는, 그러면 어디 있었죠? 이건 아닌데요? 왜 여기였을까요?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 중에 계속 그, 안 붙어가지고 그거 했던 건데, 그쵸? 이 중에 폰트 수정, 네, 이거였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쓰셨고, 서론, 연구 목적, 연구 방법 해서 쓰셨는데,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기 뭐 더 상당히 뭐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들어왔고요. 자, 서론,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그대로 이제 들어오셨고, 연구 결과, 논의, 결론 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거는 서론 중에서도 연구의 배경, 그다음에 선행 연구 정리 여기 있겠고, 연구 목적, 그다음에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이제 오늘 볼 게 아니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그 다음 얘기가 돼서 저희가 볼 거는 아이고 여기까지 보게 됩니다. 기호 설명 좋고요. 자, 서론에서 자 연구 배경이 쇄도막으로 돼 있죠. 음향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스피커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은 음향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나타낸다. 뭐 그렇겠죠. 그렇겠죠. 스테레오 또는 서라운드 시스템은 이러하다. 그래서 입체 음향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다. 어떻게 보면은 요 둘은 좀 묶이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저 위에의 혁신적인 발전의 한계점이니까 한계점이라서 뭐 행을 바꿨으면 말이 되네요. 여기는 장점, 여기는 현재 한계점. 그래서 이걸 내가 극복하겠다. 이게 연구 배경이 되면 3단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선행 연구, 선행 연구가 있는데 음향 시스템의 음압 감쇄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고 뒤에 설명이 더 들어가겠고, 아, 이게 끝인가요? 조금. 어쨌든, 이제 스테레오 시스템의 거리 감쇄에 대해서 여기 표현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청감각 방향성에 관해서 뭐가 있을 거라고 여기 한 줄이 더 있어야지.
청감각 방향성은 이러하다. 여기 하나가 더 있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WFS 알고리즘의 거리 감쇄, 청감각 방향성. 앞에 이제 요 두 개는 먼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WFS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여기가 있을 텐데 야외 콘서트 핵심 요구 사항은 이런 거다. 이거는 실제 이제 야외 콘서트의 요구 사항이니까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죠. 우리는 지금 여기를 읽는 동안에 WFS가 뭔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WFS 알고리즘이란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막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야외 콘서트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WFS 알고리즘이 위에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겠죠. 그것이 두 번째 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구 방법, 연구 목적도 서론이기 때문에 이것도 쓰셨어야 되는데 없고요. 연구 방법, 결과, 논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야마 책에 요게 이제 저자고요. 그리고 엔드는 좀 잘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게리 데이비스, 콤마, 랄프 존스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아까 우리 킨슬러 앤 프라이 그 네 명 저자 있는 거 있죠. 킨슬러, 프라이, 쿠퍼스, 앤 요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앤드 이 기호는 그렇게 좋은 기호가 아닙니다. 요런 거 쓸 때는 안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게리 데이비스, 콤마, 랄프 존스로 하셔도 되고요. 게리 데이비스 앤드 랄프 존스로 하시는 게 좋고 야마하가 이렇게 다 대문자일 이유는 없고요. 야마하 사운드 리인포스먼트 핸드북 콤마 하고요. 그다음에 뭐 세컨 에디션, 그다음에 할 코퍼레이션 여기는 C가 커야 되고 그다음에 미러키 이거는 출판사 지역이고 1990년도 페이지를 뒤에 붙이셨네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이제 책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 이름,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인데 요거보다는 엔드가 좋고요. 웨이브 필드 신세시스 WFS죠. 그래서 쭉쭉쭉 나오고 어, 여기도 이제 요게 책 이름이면은 요렇게 쓰셨으면 여기도 따옴표가 없어야 되고 그런 좀 균일을 맞추시면 됩니다. 맞추시면 되고 프리젠티드 앳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요. 12번째 시그널 프로세싱 컨퍼런스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IEEE 그리고 아마 IEEE 컨퍼런스니까 컨퍼런스 온 IEEE 같이 돼 있을 겁니다. 요거를 아마 검색을 하시면은 요거를 딴 데서 어떻게 인용했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프레젠티드 앳이 없고 여기 붙고 컨퍼런스 온 IEEE 같이 뭔가 여기 구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고 비엔나 컴마 어스트리아 그러니까 서울 코리아죠. 콤마 있으셔야 되고 연도가 여기는 가로가 없고 여기는 가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PP 여기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양한 이제 참고문헌 우리가 이걸 뭐 깊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쭉 쓰셔야 되니까 내용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형식적인 걸 제가 잡고 내용은 문 교수님한테 가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인기 선생님 거 여기 있고요. 대형교회 이쪽에 어떻게 정리됐나 볼까요? 여기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란 이안이 있었어요. 분당의 음향성 평가, 대형 종교시설 음향 평가, 대형 교회의 음향 평가로 이안으로 하시고 요 밑에 요거를 일안으로 옮기신 것 같습니다. 서론, 이론적 고찰 등등등이 써 있었는데 여기도 서론, 이론적 고찰 그대로 이제 쓰신 것 같습니다. 잘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서론부, 그다음에 이론적 고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볼 게 아니고요. 뼈만 보겠습니다. 쭉쭉 이제 쓰셨고 나중에는 요거 뭐 들여쓰기만 조금 해도 눈에 좀 잘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들여쓰기가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눈에 좀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음향 성능 평가 및 예측이라는 실제 측정 방법 해서 시뮬레이션 얘기까지 나왔고 개선 예측까지도 여기 했고 뭐 성능 평가까지 상당히 여기 디테일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논의로 바로 가나요?
실험 측정, 평가 및 예측. 여기서는 예측을 했죠.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만 일단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측정을 기본적으로 안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 얘기가 어딘가는 나오긴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직접 받는 게 아니라면은, 아, 여기 있네요. 측정 방법. 3-1-2가 측정 방법이고요. 3 계속 빡빡해서 잘 안 보이는데 3-1이 측정 방법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3-2가 특정을 통해서 분석 평가. 여기 요거 두 개가 사실은 지금 제가 묶은 여기까지가 어, 충영교회의 어쨌든 어떤 교회의 기본적인 측정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3-3, 3-4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프로그램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챕터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어럴라이제이션을 하나를 하였다. 요거를 이제 3-3까지 묶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 그 캣 어쿠스틱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럴라이제이션을 하실 거라서 뭐 매틀랩으로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런 그룹이 되고 앞에는 측정. 그게 챕터가 두 개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장을 요렇게 하나 나누시고 요게 4장이 여기서부터 4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5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6장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본문을 볼게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아마 설명을 하시겠죠. 요즘의 종교시설은 아까 우리 지적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던지는 말이 이게 이제 아티클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논문의 첫 임팩트 치고는 너무 이제 요즘 말이야 종교 약간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면 요즘 종교시설은 신앙활동 중심지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등의 이런 공간으로서 그 기능이 확장된 지 오래다. 그렇죠. 이게 대형교회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제목이 이렇게 빠졌으면은 대형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도 계시기도 하고, 이런 일반 쪽보다는 지금 내 연구의 배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형교회들, 현대 대형교회들은 그렇죠. 현대 대형교회들은 문화와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이제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게 좀 더 그 긍정적인 톤이 되겠죠. 그렇죠. 뭔가 좀 이 논문은 어, 진지하다. 약간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럼 이 뒤에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요 잔향이라든가 명료도가 애초에 상반되는데 무슨 멀티퍼포즈 홀도 아니고 말이죠.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또, 요거 둘은 이제 묶이긴 할 겁니다. 그렇죠? 묶이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른 글에서 봤던 제가 3단계 나름 나쁘지 않네요라고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제안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단계가 맞았네요. 자세히 보니까. 자,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현재 지금 위치한 그 공간을 묘사를 했고 시간적 범위와 이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시간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측정 결과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그 밝히는 거는 좋지만 지금 이제 이런 그 건축음향적인 곳에서 이 시간을 이렇게 특정하는 것이 그러면 난 11월에 쓸 건데 이제 난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멘트는 굳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건축음향 논문을 봐도 이제 특정을 몇 월에 했는지를 되게 막 매달리진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온도와 여기가 다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운드 스피드적인 문제에서 사실 고산지대에 있는 교회는 이 밑에 있는 교회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밀 측정을 할 때는 기압계랑 이런 거 꺼내놓고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도가 훨씬 더 예민하지. 물론 온도도 이제 어느 정도 예민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것들이 절대값이라기보다는 어떤 경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추어서 보건데, 요거는 조금 과도하게, 과도하게 한정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런 한정은 좋습니다. 이제 대예배실로 한정이 돼 있다. 그렇죠. 요거는, 요거는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잘 카테고리를 지어주신 것 같아요. 방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겠고,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 요 두 개는 사실은 살짝 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데, 연구 범위를 지금 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방법적으로 이런 툴로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 결과를, 어, 측정 결과와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 아니죠. 유형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찾는다. 이렇게 어,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렇죠. 그 제시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를 시뮬레이션한다. 조금 다르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한 거를 시뮬레이션에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 내부에서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보통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조금 달라서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 방식으로 이미 문제를 찾는 거죠. 찾은 다음에 캣 어쿠스틱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시뮬레이션 툴로 고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 방안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걸로 들어보고 실제로 귀가 만족하는지를 가지고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순서는 알겠고요. 그렇게 되면 어, 예, 연구 방법까지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진지하게 네. 히스토리죠. 이건 연구의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그 나중에 리터레처 리뷰 같이 이제 하게 되면 아마 여기에서 어, 따로 쓸 데가 없었나? 그러니까 리터레처 리뷰를 하게 되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역대 교회들이 이제 음향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같은 무슨 특히 미국에서 뭐 레오 베라넷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뭐 조사한 그런 글이 있다면은 뭐 교회라든지 뭐 성당 포함해가지고 그런 종교 집단에서의 뭐 분석된 논문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 규모로만 사실은 컸지 뭐 음향 같은 거 뭐 신경을 썼습니까? 그냥 했다가 실질적으로 가장 처음 음향적 고려가 어, 뭐 된 어떤 교회 그게 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 같은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아티클로서는 뭐 괜찮은 아티클이에요. 아티클은 괜찮은데 어 실질적으로 이 교회가 음향적인 고려가 없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러하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은데 이제 요거는 이제 너무 아티클스럽죠. 그냥 일반 뭐 신문 기사라든지 교회 내부의 주보에 있는 어떤 그글 같습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얘기가 앞에 나오고, 요거는 이제 좀 비과학적인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어쨌든. 예, 전례 없는 부흥의 전제 조건도 잘 모르겠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는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음향 시설의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공된 충영교회가,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대형 교회들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 측정하고 다닌 게 뭐 90년대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88년이면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잘 던지시면 되고요. 이제 요 인트로보단 조금 다른 인트로를 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 현대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한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3번이 되면은 우리가 들여다볼 거는 아니었나요? 그렇죠? 3번은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곳은 아닌데 그래서 쓰셨으니까 살짝 보면 뭐 그 본당에 대한 성격을 규명을 하고 있죠. 참고 문헌 여기 확 넘어갔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섹션을 굳이 보면
대형 교회를 정의를 하시려고 지금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를테면은 뭐 메가처치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미국에. 메가처치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있으면 아마 찾아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메가처치라는 용어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그걸 또 우리나라 애들이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미국에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쪽에도 그런 쪽에 자료가 있다면은 대형 교회는 뭐 해외에서 뭐 소위 뭐 만석 이상인 교회를 말한다 같은 기준이 있다면은 충영교회는 지금 이 설명 때문에 그거에 해당한다 같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뭐 또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 자, 참고문헌 볼게요. 참고문헌이 있는데 참고문헌이 8개가 있고요. 음, 이름이 있고 따옴표가 있고 그리고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좋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월은 아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2011년 이렇게 될 겁니다. 영어가 여기 밑에 있는데 영어를 굳이 인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 한번 해보셨네요. 다 한번 해보셨고요. 아마 병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2번 조은경, 그다음에 여기에 있고요. 여기 보면 어때요?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돼 있죠. 부경대학교 대학원 건축과학과 공학 석사 학위 논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도 아마 그런 형태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8월은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 년이면 여기도 년을 하셔야 되는데 년을 빼는 게 더 쿨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 번호가 왜 여긴 밀렸죠? 여기 번호가 밀렸다. 자, 월 빼고 뭐 똑같고요. 강성훈 룸튜닝에 대한 이거 이제 저 지난번에 봤던 그런 논문이죠. 강성훈 그다음에 논문 쾌 몇 권, 몇 호, 페이지 여기까지 있죠. 그래서 대전보건대학교 방송제작과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저자의 이 당시 직장 이름인데 직장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2012년 있기 때문에 뒤에도 빼시면 맞고요. 영어 이름은 빼시는 게 맞겠고 그다음에 음, 4번도 논문이니까 넘어갈게요. 책이 좀 있나 볼게요. 아키사운드 광주광역시 공연장 건축음향 컨설팅 보고서인데 이건 연도 뒤에는 필요 없고 어쨌든 보고서인 것 같고 어디서 출판이 되었나요? 아키사운드 자체 보고서인가? 산업표준심의회 이런 거는 이제 특허는 요 특허라든지 그 규격은 인용하는데 좀 까다로우니까 요 인용한 거를 좀 찾아보시면은 논문에 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김효중 씨의 논문 성균관대학교 여기도 아마 학위 논문 같아요. 뒤에 요거 좀 이상하고 충영교회는 어쩔 수가 없지. 충영교회 70년사 2023년 발간된 몇 센지 있으면 뭐 쓰시면 좋은데 아니면 어차피 내부 자료니까 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왁구는 잘 유지하셨고 따옴표도 일치가 됐는데 약간 미세하게 지금 그 원래 규격들 참고문헌 붙이는 규격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씨 거. 김경호 씨 거를 뒤에다 받았을까요? 아닌데. 요거일까요? 요거 맞나요? 맞는 것 같죠? 이름들을 안 쓰셔가지고 학번으로 유출을. 자, 그래서 서론 관련 이론 연구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론 관련 이론 뭐 등등등이 돼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우리가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보게 되는데 목차가 있었군요. 서론 관련 이론 연구 방법.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들여다볼 곳이 되는 거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연구 배경. 스피커 유닛은 이제 한국말로 쓰시는 게 좋고요. 우리말화 된 말이니까. 을 구분하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별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구분하겠다라는 그 선언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맨 앞부분에 조금 어 그냥 뭐랄까 그걸로도 이 본문을 표현할 수 있으면 또는 상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 배경에 스피커 유닛을 왜 구별하죠?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은 다이나믹 스피커 유닛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한다. 요건 아마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내가 요런 연구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 유닛이 이런 거 다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참 연구하기 어렵더라고. 같은 어떤 연구적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걸 연구하고자 해 같이 선언을 하려면 여기도 약간 문단이 생기겠죠. 선행 연구 굉장히 많겠지 선행 연구. 그래서 여기 가득가득 이제 쓰시면 되고요.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논문은 다이나믹 스피커 유닛의 구성 요소들을 조합하였을 때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의 음향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특성 변화가 각기 어떤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지를 고찰한다. 지금 이제 뭘 하시려는지는 알겠는데, 이제 사실 이게 본인이 조금 더 쓰시면은, 이제 특정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이제 무엇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들여다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파수를 다 다른 걸 틀면은 당연히 음향 특성이 다르게 움직이겠지. 스피커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 각기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 구분하는 기구들이 다 있을 텐데 얘네들이 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들여다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세분화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세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막연해 보이는 겁니다. 스피커 유닛의 구성 요소가 워낙 이제 많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음향 특성, 뭐 저음에 어떻게 반응한다든지 뭐 레틀링에 어떻게 반응한다든지 아니면은 고음에 어떻게 반응한다든지, 아니면 큰 음압의 비선형성이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클로저를 붙이기 전과 후가 어떤 영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구체화한다면은 여기 내용이 좀 차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너무 이제 막연한 이제 흐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실제 쓰질 않았기 때문에 배경은 이러하고 뭔가 한계가 있겠지. 그러니까 난 이걸 하려고 해. 그걸 하려고 할 때 선행 연구는 이런 게 필요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실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거야.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이쪽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얻었던 한계 중에 일부를 좀 극복해 보려고 해. 같이 이제 설명이 되겠죠. 뭐 이론이야 이제 찾아서 붙이시면 되니까 이론들이 착착착착 이제 붙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말로 되는 것들은 바꾸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말이 없는 경우, 특히 요크 같은 거는 우리말이 뭐 애초에 없거든요. 무슨 뭐 옛날에 어디야 그 CRT 모니터 이런 데 뜯어보면 요크가 있어요. 이렇게 그 자석으로 이렇게 U자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두 개가. 그럼 그게 다 요크들인데 요크를 우리말로 못하지. 뭐 이런 건 그냥 두시고 폴피스도 뭐 애매합니다. 근데 뭐 탑플레이트 뭐 상판 하판이 있다면은 바꾸시면 되고요. 요건 용어 정리는 이제 하시면 되고 마그넷은 있잖아요 우리말 그쵸? 프레임도 있지 않나요? 저 프레임 씌우지 마 하는데 다 쓰잖아요. 쓰는 것들은 이제 우리말로 하시는 게 좋고요. 보이스 코일도 이미 이제 시중에 찾아보시면 보이스 코일이란 말로 한국말로 그냥 그대로 표기를 합니다. 보빈 이런 거는 뭐 어려우니까 보빈과 무빙 코일, 무빙 코일도 한국말로 쓰긴 하지만 저는 뭐 무빙 코일 정도는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아마 어떤 교수님들은 지적을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런 거는. 콘페이퍼도 우리말이 있고요. 펄프 이것도 사실은 이게 그 재질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말이 있습니다. 더스트캡도 있겠고요. 에어갭도 많이 쓰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정리를 하실 것 같고요. 지지개, TS 파라미터 쓰시겠고 이런 거야 뭐 할 수 없죠. 당연히 이렇게 쓰셔야죠. 이렇게 쓰고 BL 팩터 쭉쭉쭉 스피커 구성의 특성 간의 관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는 거의 그 기술적인 얘기가 챕터 2에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관련 이론이 2에 들어갈 것 같고요. 1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가 여기가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좋을 텐데 아직은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 문헌을 볼게요. 사람 이름이 3명이 있고요. 아까처럼 이제 엔드가 없죠. 엔드가 없는 형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음향학회 20권 8호 페이지
요게 아마 거기 해당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는 필요는 없어요. 31에서 37까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빼기가 되니까요. 연도는 좋고요. 연도 좋고, 이름 좋고, 오세진, 스피커 총론, 그다음에 석학당. 이거는 전체 페이지인데 이것도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내가 366페이지 다 참고한 게 아니면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2011년 피고공학 석학당 몇 쇠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쇠가 아니라 판? 에디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잘 봤습니다. 다음에 이민호 씨 거. 이민호 씨 거는 어디에 있었을까? 저장을 안 했나요, 제가? 아, 여기 요거네. 이름이 없구나. 자, 실링 마이크 적용 회의실 환경에서의 보이스 리프트 최적화 방안. 실링 마이크 적용 회의실 환경에서의 뭐 보이스가 음성, 리프트가 전송 이렇게 돼서 조금 아까 우리 지적했던 그런 거죠. 이게 우리말로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이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서론 프로젝트 목적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론 프로젝트 목적 내용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내리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들여다보고 여기는 그 다음에 할 것, 다음에 할 것. 그래서 수행 방법, 사업 성과 굉장히 여긴 또 디테일이 있네요. 그래서 활용 계획, 결론, 참고 문헌 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형태고요. 우리는 여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서론. 자, 서론 1번이 어디 갔어? 요 제목이 어디 좀 도망갔지만 어쨌든 어디 있겠죠? 여기 어디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배경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코로나 이후로 화상회의의 시장 요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제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이게 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는 지금 또 슬프게도 우리한테는 되게 상처로 이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화상회의가 이 정도로 증가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의미 있으려면은 여기에 뭘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화상회의의 시장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자료 같은 게 뒤에 하나 있으면서 코로나 이후로 화상회의의 시장 요구가 몇백 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기다가 인용 이렇게 다르면은 좀 되게 괜찮은 캐치프레이즈가 되겠죠. 일단은 좀 막연한 이름이지 않을까? 글을 쓰다가 이렇게 그래 코로나 때 힘들었지 같은 아티클적인 인트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뒤에 이제 내용 보시면은 다 여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화상회의는 어떻다 지금 그렇죠? 화상회의는 지금 이러한 거죠. 이러한 이름이 여기 들어가는 게 더 얘보다는 더 맞을 것 같네요. 화상회의는 실제로 이런 화상회의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화상회의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시장이 급증했다. 그런 것이 여기 합쳐지면은 좀 말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다음에 화상 플랫폼이 이제 코로나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에 맴도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마 본인이 진짜 쭉쭉 썼다면 이쯤에 코로나가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이쯤 어디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 때 아프셔서 그래요. 코로나 때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플로우를 따라가니까 알기는 알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한 번만 써야 되죠. 요것도 한 번만 쓰셔야 되고 어쨌든 요거 없다고 치면 화상 플랫폼이 국제회의의 주요 연결 요소로 사용되거나 대규모 참석 인원을 위한 웹미나 웹이나 뭐 화상 이벤트 플랫폼 형식으로 발전해서 어, 이게 또 숨을 어디다 쉬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너무 길죠? 핵심은 뭡니까? 뭐 웨비나가 핵심도 아닐 것이고 화상회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그렇죠?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게 됐다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이게 한국말이죠. 한국말은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앞쪽에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화상 플랫폼에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추가되어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 뭐 어떤 트렌드였다라고 한 다음에 그 밑에 뭐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에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 그렇죠. 이렇게 첫 줄에 들어갈 만한 코로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부가 서비스. 그래서 예,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영역이다. 장점을 이제 쓰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은 전통적인 회의 장면을 이것도 잘 안 읽히죠? 저만 안 읽히는 건가요? 일반적인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은 1인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기능을 구현했다고 하면 왜? 하지 않으면 어쩔 거예요? 하면 어쨌든 하면 전통적인 회의실 환경 및 중소규모의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의 경우에는 왜 이게 가정을 두 번 하죠? 어쨌든 개인을 위해 사용되는 화상 플랫폼과는 다른 접근 방식과 시스템 계획 사용 및 설치가 요구된다.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면 이렇다는 거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예요. 전통적인 회의실 환경 및 중소규모의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은 개인을 위해 사용되는 화상 플랫폼과는 다른 접근 방식과 설치가 요구된다라고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줄에 1인 디바이스 써버리니까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핵심 용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게 핵심 용어고요. 그러니까 그건 달라야지. 라는 것들이 위에 들어가면 밑에 붙일 수 있지. 뭐 1인 디바이스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지. 그런데 2에서 6명이 참석할 수 있는 허들룸의 조성들은 또 이렇다고 할 수 있다. 그 밑으로 다 구현을 붙이면 되잖아. 그렇죠? 화상회의실 디자인과 셀링 마이크 활용 현황. 화상회의실 중에서도 빔포밍, 뭐 이렇게, 이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빔포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빔포밍에 대해서 영어로도 톤을 달아주시는 게 좋고요. 화상회의실 중에서 빔포밍 오디오 전송 기능을 활용한 셀링 마이크는 최근 어떤 그런 도구로서 이것도 지금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빔포밍 오디오 전송 기능을 활용한 셀링 마이크가 그죠?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돕는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는 발언을 필요로 하는 참석자를 기준으로 그 음성 픽업 환경을 뭐 빔포밍이라는 지금 설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우리는 빔포밍이 뭔지를 알지만 빔포밍을 설명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어, 이 실링 마이크는 예를 들어서 이 빔포밍 마이크는 참석자 참석자의 개별 위치에, 그렇죠? 개별 위치에 그 소리가 나는 부위에 포커스를 줘서, 그렇죠? 포커싱이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포커스를 줘서 음성 픽업 환경을 뭐 다면적으로 또는 뭐 동적으로 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풀어서 이제 써주면서도 나는 과학적인 견지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포지셔닝을 잡을수록 이제 과학적인 기술이 이제 되는 겁니다. 요 특성이 있으니까 요게 요쪽에 아마 합성이 되면 좀 더 말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이스 리프트 기능 요게 이제 강조되는 앞쪽에 강조되는 이름이었잖아요. 요게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또 별도의 단락으로 조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지적하는 거가 뭐 아우 왜 저런 것까지 찝어내라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글을 다 써놓은 다음에 이 지적을 받으면 굉장히 여러분 이제 난감해져요. 아, 그럼 김범수 교수만 빼면 저 사람만 빼면 지적을 안 하겠지. 그게 아니고 지금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이게 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보고서를 한두 개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업계에서 어느 정도 다
그 척하면 척이고 누가 이제 1, 2위만 건드려도 바로 알아듣는 사람들, 지금 뭐 마이크 뭐 1cm만 삐뚤어 놔도 다 아는 그런 설계 도면을 보시고 있는 능력처럼 우리도 이런 거를 쓱 보면 맞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 곳에다 이걸 퍼블리싱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잡는 게 나중에 잡는 것보다 이제 훨씬 안 아픕니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목적으로 넘어갈게요. 목적은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는 이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하지만이라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내 목적이 이건데 바로 뒤에 그러나 이러는 거죠. 이제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이번에 친구 집에 상갓집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 게 내 지금 여행의 목적이야. 하지만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가서 술 먹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거는 한참 이제 더 쓰다가 저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한계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지 내 논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이번에 내가 가는 건 이거다. 하지만 이러면 위험하다라는. 매우 유용한 기술인데 뭐라고 하지만을 한 거예요. 최적화가 요구된다. 이건 하지만까지는 아니잖아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최적화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지 하지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논지를 굳이 약화시키는 단어를 이렇게 특히 전면에 제가 특히 항상 제일 어두에 문두에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나한테 약점을 이제 노골적으로 보이냐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거는 다 봤고요. 이성우 씨 거만 이제 나중에 제가 받으면 별도로 어, 왔고요. 맞습니다. 요거는 경산중앙교회 전기음향 시스템. 그전에는 이렇게 그냥 제목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고 스피커 구성, 시스템 구성 같은 얘기를 하셨다가 요번에 이게 약간 구체화가 된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초록은 이제 안 볼 거고 지금 초록도 이제 좀 쓰셨고요. 그 다음에 영어 초록 잘 쓰셨고 목차 여기 우리는 여기가 중요하니까 서론, 프로젝트 목적, 그래서 내용 및 방법.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안 볼 거고 성과, 활용 계획, 결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여기인데 이제 제목에서 보면은 여기를 별로 지금 신경을 안 쓰신 제목이긴 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목차, 그림 목차 있고요. 서론, 프로젝트 배경. 교회 예배당의 활용은 시대마다 크게 변화해 왔다. 이것도 아까 우리 비슷하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게 이 뒤에를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음향의 발전은 시대마다 크게 변화해 왔다. 이렇게 뭐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게 그 주목을 받냐 이거죠. 그렇죠. 차라리 요 문장보다 요 문장이 조금 더 낫네요. 교회 예배당의 활용이 교회 역할, 사회적 요구, 기술 발전 및 문화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시대마다 크게 변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뒤에 얘기할 뭐 온라인 스트리밍이나 디지털 기술이나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브로드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인 첫 문장이 좀 필요합니다. 유사 프로젝트는 당연히 이제 모으셔야 되고 세부적인 제목이 이게 뼈가 생기면은 이제 여기도 뼈가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스트리밍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거나 아까처럼 메가처치에 관한 또는 뭐 교회 예배당에 관한 어떤 자료를 모은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대충 봤을 때 뭐가 또 있겠죠. 자, 경산중앙교회 그레이스홀의 스피커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스피커 얘기가 조금 더 들어가야겠죠. 스피커 디자인, 튜닝, 특정 소프트웨어, 결국 이제 건축음향적인 그 공간 디자인을 스피커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앞쪽을 더 많이 쓰였으니까 한번 거기를 볼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경산중앙교회 그레이스홀 전기음향 시스템, 그러니까 스피커네요. 전기음향 시스템 개선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명료도, 그다음에 명료도네요. 풍성이면은 그래도 잔향이 좀 있네요. SNR, 명료도, 웜스니까 이게 약간 저음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주파수, 그다음에 명료도의 개선을 하겠다. 여기도 아마 요 명료도 얘기가 지금, 이거 명료도를 이렇게 강조해놓고 주제에 명료도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런 거는 우리 지금 수업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키워드만 보시면은 이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명료도의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명료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교회 음향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주제어로 검색이 될 테니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다 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에 총체를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부라고 해서 결코 쉽지는 않고 이거를 이제 채우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얘가 접근을 해가지고 본론까지 쫙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게 어떤 그 가지를 쳐주는 거죠. 지금 사실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교회는 이렇다. 뭐 음향은 많이 발전했다. 이런 되게 거시적인 얘기에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제 독자들을 유도해가지고 끌어가야 된단 말이죠. 끌어가야 되는데 사실 독자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꼼꼼히 읽지 않고 턱턱턱 봤을 때 이제 그것들이 좀 유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자기 글 지적받으면 원래 다 기분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뭐 분노를 하지 않고 잘 참아주신 거는 이제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제 지도학생이 써서 보낸 거를 그 문단의 앞쪽에 알아볼 수 있게 써라라는 지도를 받은 학생이 이제 초안을 보낸 거예요. 이거 아직 이제 고치려면 멀었는데 과연 저한테 지도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썼을까를 보겠습니다. 자, 서론. 자, 정관방송 설비는 이렇죠. 조달청에서 지정한 사용 연수는 이러하다. 여기는 좀 부족해 보이죠. 정관방송 설비의 일반적인 배경. 전반적으로 뭐 이건 너무 좀 뚱뚱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썼고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뭐예요? 다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썼죠? 이거는 정의고, 특징이고, 발전 과정. 발전 과정은 어떻다고 썼죠? 기술적으로 이런 분류가 있다. 현재 전관방송은 어떻다. 다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보이시나요? 아날로그 전관방송 설비는 어떻다. 아까 얘기했던 소방 설비와의 연동은 이렇다. 그림이 있고요. 아날로그 시스템의 장점은 어떻다. 작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안에 들어가 있죠. 아날로그 시스템의 단점은 어떻다? 이게 좀 유치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되게 다 이래, 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잘 읽혀요. 디지털 전관방송 설비는 이렇다. 이 시스템은 어떻다? 그림 좀 나오고요. 디지털 설비는 이러하다. 여기 뜬금없이 둘째가 나와서 왜 둘째가 여기서 나오지? 그러면 이제 첫째를 어딘가에 있는지 봐야지. 이러면 이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지. 왜 갑자기 저기가 둘째가 저 안에 숨어 있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여기 주요 장점으로 컴마가 없잖아. 컴마가 없으니까 내가 못 읽었지. 컴마를 해야죠. 그래서 첫째, 그리고 둘째, 여기도 컴마가 있어야 되고, 컴마가 없으면 우리 애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같은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지적을 받겠죠. 앱도 이런 것도 나중에 지적받을 거고, 단점으로는 첫째, 컴마, 뭐 이런 게 있겠고, 둘째, 컴마, 네트워크 설비, 세 번째죠. 네트워크 정오감 방송 설비는. 그러니까 이제 딱 지금 벌써 아날로그 디지털 네트워크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네트워크 기반, 장점, 또 단점 나오겠지? 단점으로, 얘는 또 왜 단점인데 이걸 행을 안 바꿨지? 단점이 너무 작아서 그랬나? 이렇게 지적을 받겠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비 전력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지. 에너지를 얘기해 소비 전력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둘째가 따로 그럼 크게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이렇다. 둘째, 콤마 없네.
그래서 각 제품별 소비 전력은 이렇다. 소비 전력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클래스 A 앰프는 이렇다. 클래스 D 앰프는 이렇다. 국내외 규정은 이렇다. 국외 규정은 이렇다. 어때요? 그냥 툭툭 보여요? 국내에서는 어떻다. 내 프로젝트는 이렇게 할 것이다. 요게 RFP다. 그럼 뭐예요? 아까 우리 3단계 그거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난 이렇게 할 거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렇다. RFP 한번 정리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한다. 발주처 요구사항은 이렇다. 쓱쓱 보이죠? 이렇게 쓱쓱 보여야 됩니다. 인프 측정을 하였다. 지표는 어때요? 이것도 번호가 있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하이픈으로 돼 있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것이다. 제조사는 이런 것이다. 측정 환경, 연패 측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였다. 그냥 처음만 지금 보는 거잖아요. 소비 전력 측정은 이런 기준으로 하였다. 이번 실험은 요걸 측정하였다. 결과는 이렇다. 좀 부실하지만 뼈는 다 돼 있습니다. THD 더하기 N은 이렇게 했다. 결과가 이 고찰이 좀 작지만 어쨌든 이렇다. 주파수는 이런 걸 측정하였다. 그림 좀 나오고 당연히 고찰이 짧겠죠. 왜냐면 나랑 아직 상의 안 하고 쓴 거니까 고찰이 작죠. 시너지 자원비는 이렇다. 당연히 저랑 얘기를 안 했으니까 여기 풀로 채워야 되는 내용물이 좀 작은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화가 되고 채우면 그 문단에 채우는 내용들을 좀 쑤셔 넣기가 쉬운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좀 뼈를 봐드리는 이유가 지금 저 논문처럼 좀 우스울 정도로 쉽게 읽힐 수 있는 뼈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고학력적인 내용을 거기다가 이제 때려 넣게 되면은 그 문단이 주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에 비해서 이 덩어리들은 쑥쑥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잘 읽히고 좀 쉽게 보이는 논문으로 그런데 막상 열어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내용적으로는 깊이 있는 그런 어떤 논문이 되도록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줄 것이고 방금처럼 이렇게 미완성이 됐더라도 장점은 저렇게 지금 미완성이에요, 저 작품은. 근데 형태적으로 논문의 형태를 꽤나 갖췄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완성본으로 보일 확률도 되게 높다는 거죠. 형식의 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졸업도 좀 덜 완성됐어도 졸업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게 된다. 요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긴 시간 또 잡혀 있으셨는데 고생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건창 교수님의 알찬 노하우를 빨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랑 하여튼 8주 동안 고생을 하셨고 다음에 저희는 DSP 딴 쪽에서 만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